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섭식장애 고민을 함께하는 유나쌤이에요. 오늘은 섭식장애 마지막 유형 시간인데요. 첫 번째는 폭식과 무리한 다이어트를 반복하는 경우였고, 두 번째는 심한 다이어트만 하는 경우, 세 번째 시간인 오늘은 감정적인 폭식만 하는 경우예요. 스스로에게 해당되는 영상을 먼저 찾아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도 역시 사례를 통해 알아본 후에 이분들이 보이는 특징과 유나쌤이 추천하는 회복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가족, 친구분들이 혹시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, 유나쌤. 오늘도 폭식으로 부른 배를 부여잡고 후회와 무력감에 빠져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. 저는 퇴근 후 집에 오는 길에 항상 먹을 것을 잔뜩 사옵니다. 아침까지는 오늘은 적당히 먹자, 배부르면 딱 수저를 놓자 하고 다짐하다가 꼭 퇴근쯤 되면 뭘 먹을지를 생각하느라 마음이 바쁩니다. 오늘도 회사에서 제가 싫어하는 선배가 저에게 일을 떠넘겼습니다.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일을 떠맡게 되었습니다. 이 기분을 달래줄 수 있는 건 치킨, 피자, 매운 떡볶이, 닭발, 짬뽕, 마라탕 이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도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푸는 것 같긴 한데 스트레스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사실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다는 생각도 듭니다. 아까 저녁으로 마라탕 2인분을 시켜 먹고 아이스크림 한 통에 과자 한 봉지까지 먹고 나서야 정신이 들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. 오늘도 또 폭식했다는 생각과 내일 부을 얼굴을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해지는데요.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도와주세요, 유나쌤. 네,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인데요. 그렇다면 감정적인 폭식만 하는 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특징은 짜증나고 화나고 우울하고 불쾌하고 속상하고 이런 감정을 음식으로 풀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거예요. 앞선 사례에서도 자기 일을 떠넘기는 선배에 대한 화를 음식을 먹는 것으로 푸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. 두 번째 특징은 감정적인 폭식의 경우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, 내가 조절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. 이 느낌은 알코올 중독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. 음식을 먹기 전에는 긴장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다가 음식을 딱 보면 정말 와르르 무너지듯이 막 음식을 정신없이 먹고 그 상태에서는 음식 맛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고 해요. 그러고 나서는 너무 이제 배가 부르고 나면 좀 정신이 들기 시작하면서 후회와 자책감이 뒤따르는 거죠. 혹시 여기에 해당한다고 느끼시나요? 그렇다면 어떻게 폭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저와 함께 회복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째로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에서 음식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늘리는 연습이 필요해요. 지금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한 감정이 들 때 그거를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로 폭식으로, 음식으로 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 솔루션은 폭식을 하더라도 그 과정을 좀 늘려보자는 거죠. 이를 위해서는 폭식 욕구가 들 때 이를 먼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. 나 지금도 치킨을 막 내 뱃속에 쑤셔놓고 싶은데 이게 폭식 욕구인가?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죠. 그 이후에는 타임아웃이라고 하죠. 잠시 멈춰보는 거예요. 잠시 멈춰서 폭식 욕구가 들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, 또 거기서 내가 느낀 생각이나 감정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멈춰서 잠시 생각해보는 거예요. 혼자서 단순히 생각해보는 것보다는 가장 좋은 건 다음에도 내가 왜 그랬는지 되짚어볼 수 있도록 기록해보는 것이 가장 좋고, 혼자 하기가 너무 어렵고 이게 좀 힘들다면 저와 같은 상담자와 함께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아까 든 사례를 잠깐 가져와 보자면 퇴근길에 막 뭔가를 쑤셔놓고 싶은, 막 편의점에 들러야 할 것만 같은 그런 폭식 욕구가 막 들어요. 그러면은 내가 지금 폭식 욕구가 들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려 보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잠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. 맞아, 아까 전에 내가 그 선배가 나한테 일을 떠넘겨가지고 너무 짜증났어. 그리고 일도 많아 죽겠는데 왜 자꾸 시키는지 너무 억울했고, 그리고 그 선배한테 내가 너무 따지고 싶었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너무 또 그것도 속상했어. 이렇게 내 감정과 생각을 떠올려 보는 거죠.
이런 과정을 좀 따라가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.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정말 음식일까? 둘째로, 그렇다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음식이 아니라 다른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음식이 아니라 내 스트레스나 어떤 이런 감정들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대안 행동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해요. 이건 그 사람마다 각자 해보면서 찾아가는 게 가장 좋은데요. 대안 행동 중에서도 나한테 가장 효과적이고 또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봤으면 좋겠어요. 예를 들어서 저는 화가 나거나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전화를 해서 애인이나 뭐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아, 나 이런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, 화가 나, 이렇게 하면 화가 좀 풀리기도 했거든요. 아니면 뭐 코인 노래방에 가서 혼자 막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, 저는 목욕을 좋아해서 목욕을 하기도 했고, 뭐 차를 마시거나 뭐 날이 좋으면 산책을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. 다른 분들한테도 제가 많이 여쭤봤는데 뭐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계셨고 뭘 만드는 분들도 계셨고 아니면 집안일이라든지 뭐 낙서하기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자기한테 맞는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찾아봤으면 좋겠어요. 처음에는 이런 대안 행동들이 더 어렵고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렇게 좋은 순환, 선순환이 되다 보면 음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내 건강과 내 마음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될 거예요. 저는 여러분이 꼭 이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마지막으로 저도 그랬지만 회복 과정 중에 언제든지 폭식이 다시 터질 수 있어요. 저는 이걸 좀 계단에 비유를 하는데요.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슉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좀 좋아졌다가 침체되었다가 좋아졌다가 침체되었다가 이런 계단식의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. 그래서 폭식을 했다고 해서 나는 망했어, 나는 좀 그 자리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회복되는 이 과정 어디엔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회복 과정 중에는 언제든지 폭식이 다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폭식을 한 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. 폭식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잠시 멈춰서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,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멈춰서 생각을 해보고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또 어떤 다른 행동을 통해서 대처할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보고, 몸이 엄청 붓고 피로할 거예요. 그래서 스트레칭이라든지 뭐 목욕이라든지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내 몸도 좀 달래주고, 또 중요한 건 폭식을 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무리하게 굶는 행동은 오히려 폭식 욕구를 더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음날에도 좀 규칙적으로 내가 정했던 식사만큼 먹었으면 좋겠어요. 오늘은 섭식장애 유형 세 번째, 감정적인 폭식만 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. 혹시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공감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. 다음에는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